안녕하세요. 팔자를 거상합니다. 오늘도 사주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라는 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주자, 그죠? 4개의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자.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나 팔자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우리 부모공이니까 부모복이 있느냐. 그리고 관성은 여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운이고, 재성은 남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기운이거든요. 그럼 내가 배우자 복이 있느냐, 또는 뭐 자녀 복이 있느냐, 복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다 하면은 괜히 좋고, 복이 없다 그러면 괜히 싫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공부는 이제 하지 말자. 우리가 뭐 과거에 조선시대나 또는 뭐 우리가 저개발 시대에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정말 기본적으로 뭐 먹고 사는 방편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복을 구했지. 지금은 크게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는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복을 구하지 말고, 내가 또 뭐 복이 있든 없든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부모 복이 없다 해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부모복이 있든 없든 배우자 복이 있든 없든 그냥 이 상태에서 최대한 유용성, 최대한 성공 발전, 최대한 내가 행복한 방법을 찾자. 그런 형태대로 공부를 하자는 게 사주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이 사주가 그런 복을 구하는 복 창고가 아니고, 이 사주 자체가 그냥 건축 도면이에요. 이 사주 자체가 그냥 나에게 나만의 친한 친구 버치예요. 그 사주 공부를 해야 내 친구가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사주 공부를 해야 이 건축 도면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주 공부를 하자. 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구하는 사주 공부는 어마무시하게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배우자 복이 있느냐, 서방 복이 있느냐, 마누라 복이 있느냐, 자식 복이 있느냐. 복이 있든 없든 이미 정말로 진짜 이렇게 생기 먹은 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방법,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방법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자.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로 사주 공부가 끝이 날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리산 30년, 속리산 20년, 뭐 유명한 사주 선생님 밑에서 수년을 공부를 해야 사주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말 한마디 딱 들으면은 사주 공부가 돼요. 우리가 깨달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선방에서 10년, 20년, 30년 선방에 앉아있다고 절에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말 한마디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 공부도 뭐 속리산 20년, 지리산 20년, 뭐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수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만 버리면은 바로 사주 공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6살 여성분이신데 딱 사주를 보는 순간 연월일시에 태어난 날 천간이 일간이 본인이에요. 이 본인으로 보고 나머지 글자들이 다 관계가 정해지거든요. 자, 이분은 가을의 기운 신으로 태어났어요. 가을의 경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가을의 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천간, 열자, 지지 12자의 이름이 정해져요. 어떻게? 정인, 편인, 비경, 급제, 식신, 상간, 정제, 편제, 정관, 편간으로 이름이 정해져요. 그죠? 어렵지 않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가을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봄은 재물이고 여름은 관이고 인성이고 글광문 자격 부동산이고
겨울은 내 활동력 밥그릇 의식주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의 금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데 왜 속리산 20년, 지리산 30년 유명한 선생님 문화에서 뭐 몇 년, 5년, 6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을의 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갑을, 임묘, 병정, 사오, 무기, 진술충미, 임계, 해자, 경신, 신유의 이름이 정해진다고요. 자, 내가 신인 신을 바라보면 비견이라고 딱 돼 있죠. 신이 봄의 기운 인을 보면 정제라고 돼 있죠. 신이 물을 보면은 봄의 여름의 기운 물을 보면은 정인이라고 돼 있죠. 신이 개를 보면은 겨울의 기운이에요. 개는 겨울의 기운 개를 보면은 식신이라고 돼 있죠. 내가 여름의 기운 살을 보면 정관이라고 돼 있죠. 다 이름이 붙여진다고요. 그러면은 정관이 뭐냐? 그죠? 정관이 신호등, 공직, 직장, 조직의 기운이다. 인기, 명예, 명함. 그렇죠? 비견은 뭐냐? 비견은 독립심의 기운이고 동료, 남자의 경우 남자 형제다. 그렇죠? 정제는 뭐냐? 안정적인 재물이다. 급여재산, 배우자. 그죠? 정의는 뭐냐? 문서, 이권, 부동산, 모친도 된다. 걸각문 자격증이다.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이에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 나가는 거. 살을 붙여 나가는 거는 언제든지 텀텀이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잡히면은 사주 공부 끝났고, 나머지는 그냥 인테리어 건물로 치면은 건물 기둥이고 지붕이고 뭐 기초고 다 해놓고 요걸로 그냥 나머지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뭘 넣고 하는 인테리어. 그죠? 그래서 요것이 전부 다다. 이것만 반복을 하시라. 그죠? 자,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 정관이 태어난 시에 있어요. 우리가 연월 시를 15년씩, 20년씩 잘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15년씩 잘라보면은, 뭐, 15년, 30년, 45년, 그 다음에 45세 이후. 그죠? 45세 이후에 정관이 있으니까 뭔가 좀 늦게 가서 관의 안정을 좀 이루겠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또는 우리가 연월을 갖다가 젊은 나 30살 이전 또는 30대 이후 이렇게도 잘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혼인을 한다. 그러면은 30살 이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왜냐면 연월에는 관이 없으니까, 배우자의 기운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운에서 온 배우자를 보고 결혼을 하면은 운에서 가버리면은 또 배우자도 같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있는 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살 이후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이분이 직장을 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장사나 사업은 동네 재물이니까 재물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은 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대운이 미오사 여름이잖아요. 그죠? 자, 미오사 여름. 여름의 기운이 병정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정사오, 정관평관. 그죠?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직장을 따르는 게 좋겠다. 그죠? 직장을. 그 재물을 따른다면 언제부터 따르면 좋으냐? 41살부터. 임묘지는 봄이잖아요. 봄은 아까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젊은 날은 한 40살 전까지는 이분이 직장 생활에서 안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41살부터는 사업을 해도 좋고 직장에서 그냥 계속 있어도 좋고, 왜냐하면 태어난 시에 직장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건 아까 45살 이후부터 또는 30살 이후부터 힘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주 공부 다 끝났잖아요. 그죠? 노년 말년에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재물적인 안정은 노년 말년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죠? 직장의 기운은 처음부터 쭉 들어오니까 직장에서 성공 발전하면은 큰 문제 없겠다. 여기 뭐 이거 말고 더 사주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신이 비견이라 그랬잖아. 유도 비견이잖아요. 비견의
독립심, 동료, 남자의 경우 남자 형제, 여자의 경우는 여자 형제가 되겠죠. 쉽게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친구, 동료, 형제, 자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주다.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고충도 많고 도움도 크다. 그러니까 사람 관련해서는 좀 무심하시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재물 괜찮고 직장 괜찮고 사람으로 인한 고충, 도움 이렇게 많은 사주다. 그게 다 끝난 거죠. 이 사람이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하고 동거를 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 일찍 독립을 하는 게 좋느냐. 당연히 태어난 올해 비견, 친구, 동료, 경쟁자 뭐 이런 기운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것이라면은 관도 되고 재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있으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찍 독립을 하시라. 예. 그렇게 또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는 순간 다른 글자들이 이름이 정해지고 그 이름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운의 흐름 또는 사주 원국을 보고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사주 공부가 어렵지 않고 쉽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방법은 역학 공부고 사주 공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건축 도면이 들려주는 얘기를 늘 참조하면서 제발 좀 복을 구하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유용성, 최대한 행복, 최대한 성공 발전을 가져가자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사주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마였습니다.